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부 2학년 이민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백엔드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주로 만든 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에 기능하는 내부 함수 쪽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버시 인터프리터를 이용해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고, 노미네이티브 API를 이용해서 현재 주소를 위도 경로로 바꿔줬습니다. 이제 뷰티풀스프랑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네이버 쪽 정보를 클로닝했고요. 이제 판다스를 이용해서 엑셀 파일에 안에 있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지오 코드의 위치를 이제 한국어로 지정해놓고 사용했습니다. 이제 C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청주에 있는 카페 맛집들을 엑셀에다 조금 저장을 해놔가지고 그 엑셀 파일의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나머지 그 A 인포도 이제 미술관 정보고요. 이제 유저 로케이션은 이제 컴퓨터가 이제 현재 위치를 정확히 가져올 수가 없어서 네이버 쪽 날씨 크롤링에서 현재 위치가 대략적으로 복대 이동인지 이제 서원구 어딘지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위치의 기온, 이제 날씨, 이제 미세먼지 같은 걸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이 웨더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위치를 네이버 날씨에서 주소로 가져온 다음에 그 주소를 이제 노미네이티브 API를 이용해서 위도 용도로 이제 바꿔줬습니다. 근데 이 바꾼 위도 용도를 저희가 선택한 산책로에서 어디 선택하면 그 산책로 위도 용도를 가져와서 두 지점의 거리를 비교해가지고 그 사이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가 되는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의 주소를 또 네이버 날씨 쪽에 넣어가지고 그 위치에 날씨, 온도, 이제 미세먼지 같은 걸 크롤링했습니다. 이제 다른 것도 다 똑같이 미술관도 카페도 다 똑같은 함수를 작동하는데요. 이제 좀 다른 점은 이제 카페나 미술관은 이제 네이버 크롤링 할 때 전화번호나 이제 카페 주소, 이제 영업시간, 그다음에 카페 문구 같은 걸 가져오게 돼 있고요. 이제 카페 위치를 이제 노미네이트 API를 이용해서 위도 용도로 가져오는데 이제 이게 오류가 이거 위에 정보가 없으면 이게 정보를 가져올 때 오류가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해결하는데 한 3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 코드 미리 값에 지정을 안 했다고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코드를 짜고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픈소스 기초 프로젝트 2조의 백엔드를 담당한 김성락입니다. 저희 조 다른 백엔드 분이 작성한 코드를 여러 개의 함수로 나누어 장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URLs, views와 HTML을 묶어 웹페이지의 틀을 완성하였습니다. 저는 웹사이트의 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의 기본이 되는 URLs를 보시죠. 시작은 스타트 페이지입니다. 스타트 경로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시작 화면을 나타냅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로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카 페이지는 사용자 정보를 출력하는 페이지입니다. 카페, 산책로, 예술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하면 그 장소에 해당하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래의 세 인포들은 각각 카페, 아트, 트레일에 대한 리스트를 나열해주는 페이지입니다. 리스트 중에서 원하는 장소의 이름을 누르면 그 값이 결과 페이지로 넘어가 전화번호, 주소, 운영시간 등이 출력됩니다. 다음은 제작자 페이지입니다. 상단 메뉴에 각각 팀원들의 이름을 클릭하면 개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거기서 상단에 문의 페이지를 누르면 개인 연락처, 이메일 등이 있고 마지막은 저희의 팀 네임 반대기 페이지로 넘어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웹사이트를 보며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입니다. 상단 메뉴를 클릭하면 다양한 페이지로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누르면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정보가 출력되는 로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산책로를 먼저 이동해볼까요? 산책로를 누르면 다양한 산책로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중 하나를 값을 누르면 그 값이 자동으로 결과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곳까지의 거리와 그곳의 날씨, 기온 등이 나오고 그곳의 SNS 검색 결과를 바로 이동할 수 있어서 현재 최근 결과를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 결과를 볼 수 있고요. 다른 장소로 이동해볼까요? 카페를 이동하면 마찬가지로 다양한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하나를 눌러주면 그 결과가 넘어가고 카페는 전화번호와 주소, 운영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예술도 마찬가지로 미술관과 박물관 목록이 쫙 나오게 됩니다. 이제 쉐마 미술관으로 이동해보면 미술관 주소와 전화번호, 운영시간이 나옵니다. 마지막은 저희 팀 사이트입니다. The First Project와 우리 팀 사진, 우리 팀 네임이 있고요. 상단에 팀원들의 이름을 각각 눌러주면은 개인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한 줄 소개와 SNS 링크, GitHub, 링크드인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넘어가는 버튼이 있고요. 문의를 누르면 개인 정보, 또 이메일, GitHub 등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직 2학년인 만큼 이제 프로젝트 칸은 비어져 있지만 추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페이지를 하나하나 채워가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저희 팀 네임인 단대기를 이용하여 이스터에그 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처음으로 웹의 작동 원리를 알게 되었고 팀과 협업하며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로그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수많은 버튼, 메뉴 하나하나 개발자의 손이 닿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기본적이고 적은 기능의 웹사이트이지만 새로운 기능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씩 만들 때마다 차오르는 뿌듯함은 개발에 더더욱 흥미를 불어넣어주고 웹 개발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향상되고 팀원들과의 협업하는 실력이 매우 늘어납니다.
과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웹 개발에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조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맡게 된 길동현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UI 디자인을 담당했는데요. 먼저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기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라는 코드는 중앙에 배치된 박스들을 나타내는 코드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스크롤바 코드가 있고요. 이 전체적인 구성을 담당해주는 바디 코드가 있습니다. 이제 웹페이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웹사이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웹 컨셉에 맞춰서 나들이 느낌의 사진을 업로드하려고 했는데 수천 개의 사진을 찾아봐도 마땅한 사진을 발견하지 못해서 무난한 느낌의 그라데이션 배경을 첨부했고요. 거기에 이제 나무랑 미술관이나 카페 느낌의 아이콘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컨테이너, 이 중앙에 위치한 박스들은요, 주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들에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배경과 별개를 치듯 박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롤바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제 제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진짜 눈앞이 깜깜했는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다 보니까 더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은근 재미있는 분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쌓아봐야 알겠지만 웹 개발에 있어서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부분에도 도전하면서 더 세련된 웹사이트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픈소스 기초 프로젝트 2조의 프론트를 담당한 이주명입니다. 저는 회원가입 기능 제공과 산책로, 카페, 뮤지컬 정보 제공 파트를 담당했습니다. 첫 번째로 회원가입 기능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회원가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기 위한 회원가입 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체 입력 등 확인 필드가 있습니다. 각 입력 필드는 라벨로 설명되며 사용자는 이러한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력 필드가 모두 작성이 된다면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서버로 제출합니다. 폼은 갯방식으로 서버의 데이터를 전송하며 제출된 데이터는 타입 스타트라는 경로로 전송됩니다. 두 번째로는 산책로 목록 페이지입니다. 사용자는 각각의 산책로 사진을 통해 그 산책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책로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산책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장고 웹 프레임워크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HTML 코드로 사용자에게 산책로 목록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선택한 산책로의 정보를 서버로 제출하는 웹페이지를 생성합니다. 이 부분은 페이지의 제목을 설정하여 산책로 목록이라는 제목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서버에서 받은 산책로 목록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각 산책로는 이미지와 링크를 가진 항목으로 표시되며 이미지나 링크를 클릭하며 해당 산책로의 정보를 제출합니다. 이 부분은 선택한 산책로의 정보를 서버로 제출하는 폼입니다. 사용자가 산책로를 클릭하면 그 산책로의 정보가 이 폼으로 입력 패드에 설정이 되고 폼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다음으로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첫째, 사용자가 산책로를 선택하면 해당 산책로의 정보를 폼의 입력 필드에 설정하고 폼을 제출합니다. 둘째, 페이지가 로드될 때마다 입력 필드를 초기화합니다. 따라서 이 코드의 전체적인 기능은 산책로에게 산책로 목록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선택한 산책로의 정보를 받아 서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카페랑 미술관이 있습니다. 카페 목록과 미술관 목록 페이지는 산책로 틀과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들은 저희 웹사이트의 다양한 카페들의 이미지와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미지는 클릭 가능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카페를 선택하면 카페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드의 전체적인 기능은 사용자에게 카페의 목록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선택한 카페의 정보를 서버에 제출하는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술관 목록 페이지입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미술관의 이미지와 이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미술관을 클릭하면 그 미술관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드의 전체적인 기능은 사용자에게 미술관 목록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선택한 미술관의 정보를 서버에 제출하는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웹개발 프로젝트는 진행 것을 가르쳐주는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눈으로 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카페, 산책로, 미술관의 웹페이지를 구현하면서
각 페이지가 제공하는 정보의 명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사용자들이 그들의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깔끔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용자의 페이지를 만들면서는 사용자의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이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 웹 개발할 때 항상 고려할 점을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통과 협력 없이는 성공적인 웹사이트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느꼈고 팀원들 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감사합니다.